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클래식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클래식 무비고네요. 이게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 가눌 길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채널에 고유의 컨텐츠가 원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긴급 이슈 점검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오랜만에 클래식 무기고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신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2차 대전 독일 공군의 주인공이자 자존심 BF109 메서슈미트 109입니다. 이번 설문을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건데요. 2차 대전 무기는 독일로 시작해서 독일로 끝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럼 지금부터요. BF109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BF109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일단 BF109의 아버지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 독일에 나온 천재 항공기 설계자 윌헬름 에밀 메사슈미트 박사입니다. 1898년 6월 2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이 메사슈미트는요, 제페린 비행선에 매료가 돼서 항공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15살 때 친구하고 글라이더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비행을 경험하는 그런 걸 15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싹수가 보이는 거지, 사람이 약간. 그리고 이 이후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나 봐요. 뮌헨 공과대학에 진학해서 본격적으로 항공기 디자인을 배우고요. 졸업 후에는 1923년에 만베르크의 오래된 맥주 창고를 빌려서 직원 5명을 보유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당시 독일은요,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군용 항공기가 일절 금지됐어요. 군용 항공기의 제작이. 그래서 민간 스포츠 항공기의 모터 글라이드를 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컬 항로용의 단발 4인승 여객기 M18을 설계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5명이서 창고에서 한 거니까 이게 비좁잖아. 그래서 여기선 제작 못하고 1927년 9월 같은 바이에른주 아우구스부르크에 소재한 바이에른 항공기 회사, 보통 BFW라고 하는데 이 회사하고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메서슈미트는 설계 부분을 담당하게 되죠. 그의 이 양반이요, M19부터 36에 이르는 일련의 소형 여객기, 그 다음에 스포츠기를 제작합니다. 그가 만든 비행기들은요, 성능은 우수하지만 강도 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근데 다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에 좀 집착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이 메서슈미트 보고 굉장히 위험한 설계자다, 이런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1929년에 전 세계를 휩쓴 그런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파급됐죠. 그래서 경제 불황의 후폭풍을 맞은 이 회사가 1932년에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채권단 회의로 회사는 청산은 면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업무가 재개됐는데, 이게 사실 직원 수가 꽤 많은 회사였어요. 거의 200명 가까운 직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직원을 대량 해고하고 불과 82명으로 직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은 면했지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런데 이 BFW사의 최대 위기를 구한 것이 1934년 봄에 완성된 M37이라는 항공기입니다. 역시 빌리 메서슈미트가 만들었죠. 이 항공기는요, 철저하게 소형, 경량, 그리고 공기역학적 세련을 추구한 단발 항공기였는데 4인승 여객기였어요. 그리고 전금속재, 기체 전체가 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 저익 단엽, 그러니까 동체 아랫부분에 비행기가 있는데 단엽, 날개 한 세트짜리라는 얘기죠. 예전엔 복엽기가 유행했었는데. 그 다음에 랜딩 기어도 접이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랩, 그 다음에 앞전 슬레이트 같은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240마력의 낮은 파워의 엔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가 무려 265km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주문이 폭주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회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요, 뒤에 독일 공군의 BF108 타이푼이라는 제식 명칭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BF108의 성공에 의해 메사슈미트의 운명이 바뀌죠. 그리고 나아가 BF109의 탄생을 주도하게 됩니다. BF109가 바로 나왔나요? 바로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때쯤 되면 1930년대 중반쯤 되면 이제 뭐 히틀러가 집권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독일이 무슨 준비를 하냐, 이 다가올 재군비 선언을 대비해서 독일 항공성이 이제 공작에 들어가요. 근데 독일이 패전국이니까 군용 항공기를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꼼수를 쓴다고. 어떻게 하냐, 1930년대 중반부터 전투기는 스포츠 항공기, 쌍발 폭격기는 고속 여객기 혹은 우편기 등의 명목으로 각 메이커에다 신형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1933년 6월에 독일 항공성 군용기 개발 담당 기술국에서는요,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각 회사한테 제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 단발 단좌의 무장은 기관총 2정 외에 20mm 기관포 2문 탑재,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고도 6,000m에서 시속 400km 이상, 상승 고도는 1만 미터, 그리고 400m 이내 활주로에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가혹한 그런 스펙 요구사항이었어요. 아무튼 이 주력 전투기가 될 차기 신형 전투기 경쟁에 4개의 회사가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 이제 항공기 회사로 뼈가 굵은 하인켈, 그 다음에 아라도, 그 다음에 포켓포프사와 함께 이 BFW 회사도 여기에 참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획가닥 할 뻔하다 이제 나왔잖아요. 겨우 회생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험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파산의 쓰라림을 2번 겪지 않게 모든 직원이 여기에 올인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앞에 세 회사, 하인켈, 아라도, 이 포켓폴프사, 이 세 회사는요, 이미 항공기 메이커로서 잔뼈가 굵은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생기업인 BFW 회사가 경쟁 심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설계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사슈미트 박사는요, 고성능 항공기의 제작을 위해 단순한 접근법을 해요. 이게 뭐냐? 가능한 한 소형으로 만들고 경량의 기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어떤 엔진을, 아주 큰 엔진을 탑재한다. 이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비행기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성에서는요, 일단 BF109의 제식 명칭을 부여해줬어요. 이 BFW사 응무기체에. 근데 앞에 이제 BF108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게 다 비슷했고, 그 다음에 특히 전금속 세미 모노코크 구조의 저익 단엽 형식, 이런 게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 세미 모노코크는요, 이제 모노코크라는 거는 그 여러분 제가 사진에 보시면 이게 뼈대가 있어요. 이제 동체에 있고 그 중간중간 뼈대를 금속으로 한 건데, 이게 모노코크식이고, 이 세미 모노코크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모노코크가 똑같은데 동체 옆쪽으로 와이어가 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이 강도를 강화한 형식이에요. 그리고 항공성에서는요, 일단 엔진은 자기네가 지정을 했어요. 융커스사의 순행식 역V형 12기통 유모 210A 610마력 엔진을 탑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약간 좀 과도기적인 거였어요. 이미시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한참 독일 공군을 위해서 다임러 벤츠에서 DB60 계열의 엔진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1000마력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교환할 방침이었는데, 아무튼 BF109의 설계에 있어서 소형 경량에 의해 추구한 것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속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에 전투기들은 대부분 복엽기였어요. 그러니까 복엽기는 뭐예요? ing면 하중이라는 게 낮아요. 그러니까 ing면 하중이 낮으면 속도는 안 빠르지만 뭐예요? 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동성, 즉 선회를 굉장히 잘해요. 반면에 이 BF109는요, 속도의 우월을 살린 일격 이탈 전술에 적합한 기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고도 높은 데서 한번 쩌르륵 하고서 다시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하는 에너지 파이팅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초점으로 뒀어요. 그래서 BF109의 주익 면적은요, 불과 163m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좀 날개를 작게 만들었고요. ing면 하준도 기존의 복엽 전투기의 거의 2배에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BF109는 처음부터 도구 파이트는 염두에 안 뒀고 고공에서 급강하, 그래서 적기를 일격에 격추시키는, 이걸 기본 전술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장은요, 엔진 상단에 7.92mm 기관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엔진 크랭크 축이 있어요. 프로펠러 가운데 있는 거. 이 크랭크 축에서 발사하는 모터 캐논, 즉 20mm 기관포를 달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0mm 기관포로 적기한테 치명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특히 이 BF109는요, 타사 기체에 없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날개에 부담이 적어야 됐거든. 그래서 날개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자 랜딩 기어의 구동부를요, 날개 속이 아닌
동체 가운데다 설치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비행기들은 랜딩 기어 구동부가 날개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날개 구동부 장치가 있으니까 날개가 좀 무거워졌는데 얘는 그걸 전부 다 뭐야? 동체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BF109는 랜딩 기어가 다른 비행기하고는 다르게 바깥 방향으로 접혀요. 아무튼 이렇게 설계 착수 후에 15개월 후인 1935년 5월 말 타사 기체에 앞서서 BF109는 원형 1호기가 첫 비행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BF109A로 알려졌는데 아니에요. 이때의 명칭은 BF109V1이에요. 근데 이 원래 엔진 뭐 넣기로 했었어요? 그 유모 210 요거 넣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엔진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영국에서 수입한 롤스로이스제 캐스트렐 순행식 V형 12기통 엔진을 탑재합니다. 이게 640마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요, 아직 그 영국하고 독일의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요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곧 이제 이게 안 되죠. 아무튼 이 4개사의 기체가 모두 모인 1936년 10월에 독일 공군성은 발트해 연안에 있는 실험실에서 성능 비교 심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심사에서 이 아라도의 AR-80이 맨 먼저 광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익 단엽이긴 했는데 이게 복엽기 구조예요. 보면 복엽기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날개만 없다 뿐이야. 그러니까 너 안 돼, 광탈.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탈한 게 이제 포켓폴프사의 FW159였는데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투기 같지가 않고 이게 파라솔 형식의 날개가 있어요. 민간 스포츠 뭐 세스나 같이. 야 이거 뭐야?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이것도 광탈. 그래서 남은 것이 하인켈사의 HE112V1 하고요. BFW사의 VF109V1 이 두 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체 모두 영국제 캐스트럴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비교해 보니까 HE112는 시속 446km 최고 속도. 그다음에 BF109는 시속 470km로 약간 우세했어요. 그리고 급강하, 가속력, 그다음에 횡전 성능도 BF109가 우수했습니다. 이 HE112는요, ing면 하중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성외 성능에서는 BF109보다는 우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BF109가 랜딩 기어가 동체에 있잖아요. 랜딩 기어가 동체에 있으면 랜딩 기어 간격이 짧다고. 그러니까 지상 주행 중에 불안불안하지. 다른 건 날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동체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많았어요. 반면에 HE112는 역갈매기 형상의 주익에 여기 랜딩 기어가 통상형이었기 때문에 넓었거든. 충분히 넓었거든. 그래서 안정성은 우수하다. 그래서 공군 측 테스트 파일럿의 평가는 당초 여러 가지가 무난한 HE111 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기운다 하더라도 이게 압도적으로 우수하진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10대씩 만들어서 요거 다시 한번 심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게 채택이 됐나요? 그러니까 1936년 봄까지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각각의 테스트 후 논의를 진행하던 단계에서 뭐가 있었냐? BF109의 일격 이탈 전술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괜찮다. 이게 오히려 이게 현대전에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심플했거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결국은 보수적인 설계로 고참 조종사들이 높게 평가받던 H112는요. 이게 시제기 열 대 더 만들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거듭되는 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양산 체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이게 나름 이제 비행기가 좀 복잡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BF109가 공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승리한 거죠. 그래서 36년 6월에 완성된 BF109의 CJ 3호기를 기반으로 최초의 양산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BF109A입니다. 근데 좀 문제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mm 기관포를 어디다 달기로 했었죠? 프로펠러 축 내에 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A형에는 요게 기관포가 생략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A형은 취소가 되고 어떻게 됐냐? 본격 양산형인 B형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영국제 엔진이 아니라 당초 쓰기로 했었던 유모 210DA 엔진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쯤부터는 영국하고 관계가 악화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엔진 바꿔서 이제 20mm 기관포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트러블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펠러 축 내 기관포는요, 엔진이 뜨거워지잖아.
이것 때문에 과열로 고장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정작 현장에서는 대부분 철거됩니다. 그래서 기수 부분에 있는 7.92mm 기관총 2정만 있었어요. 그래서 4대의 BF-109 B형이 스페인으로 보내져서 제88 전투비행대 소속으로 약 2개월간 스페인에서 실전을 치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게 되죠.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스페인 내전에서의 성공은요, BF-109의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937년 2월부터는요, 약 1년 동안 341대의 BF-109B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바로 강화 발전형인 BF-109C형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엔진 강화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BF-109C의 엔진은요, 모든 고도 영역에서 출력이 향상된 직접 연료 분사식의 유모 210G를 탑재했어요. 그래서 속도도 B형보다 시속 40km 이상 빨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연료 소비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항속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 탱크를 한 1.4배 정도 대형화합니다. 근데 이 강화된 엔진 유모 210G가 심각한 생산 지연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C형의 생산이 55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수량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C형의 기체에다가 앞에 B형이 썼던 그 유모 210DA 엔진을 탑재해버려요. 급하니까. 그래서 이게 BF-109D가 돼요. 왜 이게 이렇게 궁여지책을 썼냐? 이게 38년쯤 되면요, 오스트리아를 합병해버려요, 독일이. 그런 다음에 독일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로서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 숫자가 모자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자? 대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려면.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기체라도 어쨌든 숫자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D형의 생산을 하게 되고요. 38년 말까지 647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프로펠러 회전축에 넣으려고 했던 20mm 기관포를 완전히 여기서 폐지하고 D형에는 어떻게 했냐? 기수의 두 문에 7.7mm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익에도, 날개에도 한 문씩 두 문을 추가 탑재해서 총 4정의 7.92mm 기관총을 탑재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것도 빈약한 무장이었습니다.